안녕하세요. 부자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취득세만으로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실제 상담건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15억 5천만 원짜리 상가주택을 두고 법인으로 살까 개인으로 살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 싶었는데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차이만 수억 원이 나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심형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담자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고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계신 분인데 연소득이 2억 원이신 분이에요. 남편분은 국내 기업체 임원으로 연 9천만 원을 버시고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분당에 18억 원짜리 49평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15억짜리를 더 사게 되면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투자 대상 건물을 설명드리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5층 상가주택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이고요. 구조를 보시면 1층 상가 2개 호실과 2층에서 4층 1.5룸 원룸 12가구, 5층 34평 주거용 1가구로 되어 있으며 매입가 15억 5천만 원에 기존 대출 8억, 보증금 6억 4,500만 원이 승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투자를 고려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대전 출장이 잦아 출장 때마다 에어비앤비를 쓰는 것보다 자가 주택을 활용하자는 목적도 있으셨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매입 시 필요한 절차부터 살펴보죠. 현재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해야 하거든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주주총회 의결, 정관 변경 등기, 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 임대사업자 등록 순이고 비용은 약 40에서 60만 원이며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명의라면 훨씬 간단하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으로 신청하면 5일에서 7일 내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세금 차이였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부터 충격적인 차이가 났어요. 법인 명의는 1억 8,660만 원이고 개인 명의는 2,021만 원으로 차이가 무려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개인 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럼 법인은 왜 12%나 내야 하는 걸까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반면 개인은 1세대 2주택이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떨까요? 5년 후 4억 5천만 원 차익이 날 경우를 가정해보면 개인 명의는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 명의는 법인세의 양도차익의 20%를 추가 과세합니다. 법인이 임대소득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배당이나 상여로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대출 승계 조건도 확인해 봤습니다. 개인 명의는 기존 8억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승계받을 수 있어 금리가 연 4에서 5% 수준입니다. 반면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주택담보대출로만 가능해서 금리가 0.5에서 1.5% 더 높아집니다. 월 이자 차이만 해도 상당하죠. 그럼 실제 투자 수익률은 어떨까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실제 투자금은 약 3억 2천만 원이고 월 순수익은 약 390만 원에 연 수익률 8.73%입니다. 대전 지역 임대 수익률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현재 공실이 2채 있고 앞으로 3채가 더 공실 예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드린 것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임대차 잔존 기간을 파악한 후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호실은 중개업소의 사전 의뢰를 통해 조기 임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신규 계약 시 일반적인 2년 임대차 기간보다는 5년 계약 기간을 적용하고 2년 단위 갱신 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해 임대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리 측면에서 공인중개업소 하자보수 관련 유관업체, 청소용역 업체 지정 등을 통해 서울에서도 관리의 용이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인명의 매입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취득세에서 1억 6천만 원이 절약되고 대출 조건도 더 유리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도 있어 향후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 명의의 유일한 장점인 임대소득세 절세 효과도 배당 시 추가 과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 상담자분도 이 조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대면 상담 후 개인 명의로 매입을 결정하셨고 현재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 준비 차원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판교 아파트도 매각해서 서울권 소형 아파트나 상가 건물, 심지어 토지 매입 후 창고 개발까지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부동산 투자인가 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팅의 힘입니다. 똑같은 15억짜리 건물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소득자일수록 명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인이 무조건 좋다, 개인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일률적인 조언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사례 분석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실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